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분양가 상한제 핵심 요약, 핵폭탄, 신축 아파트는 폭등,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폭락, 조합원은 폭망, 신규 분양 아파트는 로또 행운, 전세가는 폭등, 중개사는 폭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이 제목에 분양가 상한제의 그 결과들을 제가 두 가지씩으로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무엇인지부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적정이윤,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뭐 어디가 요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 시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이 뭐냐면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적정이윤, 너 그것만 먹으라 이거예요. 네가 건설사건, 네가 조합원 하건 어떤 거든. 그러면 우리는 토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 한 군데는, 첫 번째 한 군데는 뭡니까? 그 지구단위예요. 지구단위. 그 지구단위는 내가 어떤 광주광역시라든지 어떤 경기도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에 LH가 아파트를 공급했어요. 전남개발공사나 뭐 서울 SH공사가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가 플러스 건축비는 얼마로 이렇게 지을 건가 나올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건축비를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지어서 평당 600으로 짓겠다는데 너네 건축비 400으로 해. 그럼 400에 맞춰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건축비는 그래서 어떤 지구단위 외에든 지구단위가 아니든 뭐 기든 상관없이 똑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문제는 이제 토지비가 문제겠죠. 그다음에 적정이윤. 적정이윤도 이게 헷갈려요. 적정이윤도 국가가 정해주는 거라서 보통 지구단위 내에서 아파트를 통상 보면은 건설 회사들은 시행사가 한 10% 먹고 시공사가 한 10% 먹습니다. 보통 이게 보통 기본 패턴인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 국가가 속된 말로 칼을 뽑아 들고 와서 칼을 탁 꽂아놓고 야, 적정이윤이 5%야. 야, 5%만 먹어라. 너 어차피 시공사, 시행사 한 회사잖아. 그래서 10% 먹어. 힘없는 뭐 민간 건설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머리 떡떡 긁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5%가 될 수도 있고 이거 10%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국가가 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단위 내에서는 토지비가 명확해요. 낙찰가가 있으니까. 낙찰가에서가 뭐 등기비 치고 예를 들어 대출했으면 대출 이자 비용 치고 그러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비를 적정하게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이것도 국가가 입김이 좌우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조합원 같은 경우가 아주 억울해 죽을 맛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 이거 공시지가로 토지비를 정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도 지금 구체적인 게 제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실거래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거기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그 토지를 보유한 시점이 만약에 서로 팔고 샀다 팔았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은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것을 보유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비가 적정하게 보상되지 측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낮게 측정할 것 같아요. 국가 입장에서. 국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분양가 가격을 그냥 막 강제로 막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내년 선거하고 좀 연관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것은 제 느낌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세 가지 토지비, 건축비, 적정이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보통 건설회사들이라고 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하면은 토지비, 건축비, 적정이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가 서울 같으면 평당 4천만 원이야. 평당 4천만 원.
그럼 그냥 평당 4천에 분양을 하는 것이지 적정 이윤이 어디 있어? 내가 왕창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토지비 적정 이윤이 아니라 적정 이윤이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 그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죠. 보통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행사가 10%고 건설회사도 10% 먹는데 이게 어떤 지역은 뭐가 좋아, 뭐가 막 들어온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막 많아. 그랬더니 이게 내놓기만 하면 그냥 광풍이 불어서 쓸어가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죠. 그래서 시공 마진을 예를 들어서 시공사 마진을 20% 먹어볼 수도 있고 시행사 마진 20% 해서 합의 40%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지금 중앙 정부가 어떻게 민간 건설사에 대해 그 자본주의에 개입해서 금액을 얼마씩 하겠다라는 거에 되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어떤 가격이 이제 형성되나요? 이 지방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지금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핵심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내놨더니 어떻게 돼요? 강남 같은 경우는 20평 내 아파트가 막 20억, 24억, 22억, 23억 이렇게 지금 준공된 지 1, 2년, 3년 된 아파트들이 그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너네들 토지비, 건축비, 적정이윤 계산해 봤더니 10억이면 충분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던 20억짜리 아파트 신규로 내놓은 아치가 10억 아파트 차익은 10억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가가 무엇을 강제로 했을 때 제도를 강제화했을 때는 어떤 것은 항상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세상엔 그게 공평한 거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익을 왕창 먹고 누군가는 손해를 왕창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저는 지금 통계를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 이런 그 재건축, 재개발할 그런 자리가 만약에 4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약 40개 현장 중에서 20개 이상 현장이 절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분양을 안 해버릴 거다. 분양을 안 하겠죠. 분양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물론 손해는 보지 않지만 심리적 아니 내 피땀 어린 돈을 어떤 놈한테 강제로 뺏기네 이런 감정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잘못하면 지금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비, 건축비, 적정이윤을 이렇게 토지비 계산할 때 그 조합원이 계산하는 방식하고 국가가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겠죠. 당연히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계산하는 방식은 손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손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조합 아파트들이 건설회사가 마진을 왕창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공급 물량이 제 기준에는 50% 이상 한 60%까지도 줄어버릴 거란 거죠. 이 줄어버릴 거란 사실 이제 50%가 줄지 40%가 줄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왕창 줄 거란 거예요. 왕창 줄면 어떻겠습니까?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왕창 이렇게 올라가겠죠. 신축 아파트는 어디까지 신축 아파트냐면은 10년 이내 또는 뭐 더 돈 있으신 분들은 5년 이내를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5년이나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엄청 튀어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 입주권이 있겠죠. 입주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40개 현장 중에서 20개 현장이 만약에 우리는 일반 분양 안 해. 조합 개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허접한 아파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녹물 찍찍이 흐르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또 계속해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 가격이 뭐 당연히 완전히 이게 사람이 그 선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금액은 완전히 틀릴 거니까 입주권 가격이 폭락해 버릴 거겠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완전히 그 시리에 차고 폭망을 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70점, 80점 돼야겠죠. 그래서 그 로또 행운을 주는 거죠, 로또. 그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되면 그냥 10억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기대감에 엄청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70점이나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점수가 20점, 30점, 40점 밖에도 안 되는데도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계산 할 줄을 몰라. 물론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대거 다 기다리는 거예요. 대거. 다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 로또 아파트를 이렇게 그럼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전세로 살아야죠. 전월세로. 전월세 가격은 경기도로 가면 안 되니까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소지로 서울로 가는데. 그래야 당첨권이 더 높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는 폭등하겠죠. 전세가는 폭등.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봐보시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언제쯤이냐면 올해 10월 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하여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준비해서 10월 초부터 하겠다 하고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중 요건을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있겠고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적용시키겠는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선정일부터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지금 2, 3년, 3, 4년 된 것을 10년까지. 지금 10년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중개사는 폭망이라는 거예요. 중개 물건은 사라지겠다는 거죠. 중개 물건은 완전히 사라져서 중개사들은 초죽음입니다. 저도 중개사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각 주택을 예전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게 예외 조항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 사유가 누구냐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서울에서 사는데 경기도로 이사 갔어. 그러면 인정 안 되고, 내가 서울에서 사는데 직장에서 잘렸거나 사표를 썼거나 해서 대전으로 이사 갔거나 광주광역시로 갔거나 부산시로 갔거나 대구로 갔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족까지 이주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격에서 어떻게 돼요? 20억의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강남에서 A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입주된 지 준공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매매가가 20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분양을 받았어. 10억에. 그럼 차액 10억 불러요, 안 불러요? 차액 10억 주라고 그러지. 누가 안 주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옆인데. 그런데 그것이 직장을 사표를 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면은, 근데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도 발령을 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방법이겠고요. 하여튼 그런 꼼수로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거나 그다음에 사망을 했거나 이거 10억 벌자고 이혼할 수는 없고 사망할 수는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발령은 2년 이상 했거나 이거 서울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외 발령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그러거든. 우리도 그런 거 다 알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민간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 LH가 사겠다 이거야. LH가 강제로. 그럼 LH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세부 지침이 안 나왔는데 국가가 과연 그것을 똑같이 20억에 사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적정 이자 이율 계산해서 요것만 가져가. 예를 10억이었으면 이자 좀 계산했네. 네가 보유 한 1년 했니? 15억 5천만 해.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버릴 것 같아.
이거 좀 공산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여튼 뭐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국가가 가격을 책정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자세한 내막을 안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지방으로 인상 발려놨어. 안 팔면 되지. 뭘 팔아? 10년 후에 팔면 되지. 그냥 간단하죠? 답변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기준을 보면 예전에는 그 현행 방법은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됐는데 이걸 얼마를 완화시켜 버렸냐면 이게 웬만하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려고 그 규제를 널널하게 만든 거죠. 그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된 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현저히 높아는 아니 민간인이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좀밖에 안 높았는데 근데 공무원이 보기에 현저히 높대. 그럼 그냥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도 공무원이 어떻게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쪽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어떤 민간인들이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좀 너무 높아요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뭐 막 이론하면은 유동적으로 가서 이렇게 필수 요건을 해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필수 요건이 이제 이렇게 현저히 높거나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되면 되는 거고 선택 요건이 세 가지. 기존에는 직전 12개월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버렸냐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전 1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했는데 이번에는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놨네요. 이것도 평균 분양 상승률을 했으니까 조금은 이게 뭐 계산하기 쉽겠죠. 평균 분양가를 이거 샘플을 누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겠죠. 그다음에 분양 실정, 부재 등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통계가 없는 경우는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경쟁률은 직전 2개월 모두 5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을 초과했을 경우 예전이나 지금 개선 방향이나 동일하고요. 거래 방법으로는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 근데 이런 게 20%나 뭐 5대1이나 10대1은 이게 잘 걸리죠. 우리 아파트 분양에 하면은 30대1, 40대1, 60대1, 막 100대1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5대1, 10대1 이것은 요건 되기가 엄청 쉬운 것 같고요. 그 청약 경쟁률도. 그리고 거래량의 그 20% 이상, 이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양 말하는 거잖아요. 회전율. 이것도 뭐 20% 이상은 잘 되는 데는 훨씬 많이 되고 하니까 지정하기 엄청 쉬운 것 같다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부터 이론화 뭐 하기로 했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야, 이렇게 되시면 제가 여기가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이게 10년 이내나 5년 이내 신축, 특히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러겠죠. 10년 이내도, 서울은 10년 이내도 많이 그럴 건데 5년 이내는 더 그렇고, 신축 아파트는 폭등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어차피 점수가 안 돼서 못 살 사람들은 어차피 난 안 돼, 나중에는 더 비쌀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지금 산 사람들 있죠. 묻지도 보지도 집도 안 보고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입주권은 얘가 폭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폭망을 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 점수가 높은 70점, 80점대는 기대할 만하죠. 그분들은
이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겠죠. 그분들은 로또 행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잡고자 계속해서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 전세가가 폭등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정부는 왜 이렇게 알면서도 이것을 했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선거를 좀 의식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무엇이 좋습니까? 지금 그 점수 계산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나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로또 아파트를 줄 수 있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세곡지구에다가 그 엄청 싸게 아파트를 공급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해요? 안 사고 아파트를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국가가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국가는 어찌됐든 간에 주택 없는 그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결과가 이것이 잘못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국민들한테 내가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 모션을 보여준 거야. 모션. 이제 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는 또 뭐래요? 재건축 그 입주권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것도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신축 아파트 가격 폭등한 거 빼놓고는 그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면 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또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2기 신도시도 아직 덜 팔렸는데 3기 신도시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돼? 지금 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안 사고 한 뭐 3년, 4년, 5년 기다리겠죠. 이게 신규로 이렇게 나올 조합 물량. 그러면 그것을 못 산 사람들은 실상 산 사람은 몇 세대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가리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로또에 당첨될 사람,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겠죠.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 시세차익 많이 10억 이상 남겨먹겠죠. 그럼 그런 세대수는 얼마인데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 6년 후에 알겠죠. 7, 8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2기 신도시 이제 뭐 끝물이나 3기 신도시 거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좀 몰아가는 그런 전략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중개사 폭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래를 안 하려고 해. 살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그리고 또 전매 제한이 뭐 5년, 6년, 8년, 10년 되면은 그 물량이 줄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중개가 안 돼서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중개사들은 제가 폭망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중개사들이 폭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중개사분들이 시장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썰을 중개사들이 엄청 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른다 올라. 너 이거 놓치면 더 올라. 지금 2억 3억도 아깝지 않아. 빨리 사라고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폭등된 물건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꾸로는 재건축 재개발 한 사람들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당신 그 농물 나온 데서도 2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10년을 더 살아야 돼. 굴지 말고 그냥 던져부시오. 그래서 가격을 막 후려칠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중개사들의 농간에 그런 조합원들이 이거 농간에 휘말려서 또 싸게 던진 사람도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사실 이제 중개사분들이 저도 중개사지만 모든 중개사들이 다 착하고 그 중개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정하고 정의롭게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중개를 하신 분도 있지만은 당장에 목구멍이 포독천이면 이렇게 완전히 펌프질한 중개사도 있고, 또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후려쳐서 폭락을 시켜서 칼질해서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내놓은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신축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
너무 폭등돼서 사지 마시고, 또 뭐냐면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가지고 있는 조합원분들 그 폭망이 물론 될 건데, 중개사분들이 또 좀 나쁜 중개사분들은 아주 그냥 후려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후려치지 않도록 여러 중개사분들 만 10군데 이상씩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시기를 바라해 봅니다. 물론 이제 점수 높으신 분들은 신규 분양, 로또 분양 뭐 기다리셔야겠죠. 그런 행운이 점수 높으신 분들한테는 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분양가 상한제 핵심 요약,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 이해 득실이 있는지 봐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제도를 이렇게 급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익이 엄청난 이익이 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박수만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그런 사태가 돼요. 누구는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엄청 쌍욕을 해야 될 거고, 누구는 문재인을 엄청 칭찬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하고 있고요.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에 홍보해드리고요. 또 부동산 신문 읽고 행간의 의미 또는 어떤 부동산 신문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잡아서 강의 형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